대한신장학회 재난대응위원회와 대한재난의학회가 공동 기획한 인공신장실 재난대응훈련 표준교육 동영상 진행과 해설을 맡은 대한신장학회 재난대응위원회 대전을지대학교 병원 신장내과 이수아입니다. 상계 맑은내과 오연호입니다. 투석실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여러 재난 중에서 화재는 매우 가깝고도 큰 문제입니다. 병원 내에는 다양한 전기기구가 있어서 크고 작은 화재 위험에 노출되어 있어서 각별히 주의가 필요합니다. 특히 인공신장실의 경우에는 고령의 환자, 거동이 어려운 환자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 피해가 더 커질 수 있죠. 최근 10년간의 화재로 인한 인명피해 유형을 살펴보면 사망은 연기와 유독가스를 흡입하고 화상까지 입은 경우가 40%로 가장 많았습니다. 화재 시 화상과 유독가스 흡입 모두를 최소화하는 것이 인명피해를 줄이는 중요점입니다. 그래서 대한신장학회 재난대응위원회에서는 화재 대응 매뉴얼 1판을 이전에 발간을 했었고 최근 업그레이드한 1-2판을 발간하였습니다. 훈련 과정에 도입해서 대응 훈련의 길잡이가 되고 실제 화재가 발생했을 때 즉각 대응은 할 수 있도록 표준 교육 동영상을 제작했습니다. 비상시 의료진과 환자의 소중한 생명을 지키고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인공신장실 재난대응 훈련 시작해볼까요? 재난은 언제, 어디에서 발생할지 아무도 모릅니다. 그래서 평소에 재난 신속 대응팀인 자위소방대를 구성하고 준비하는 것이 중요한데요. 자위소방대는 의사, 간호사는 물론이고 모든 병원 종사자를 포함합니다. 의료기관의 규모에 따라서 조금씩 차이가 있지만 자위소방대는 크게 지휘조직과 현장 대응 조직 이렇게 두 개의 조직으로 구성됩니다. 지휘조직은 지휘통제팀으로서 역할을 하게 되고 현장 대응 조직은 비상연락팀, 초기소화팀, 피난유도팀으로 구성되어 자위소방대는 총 4개의 팀으로 구성됩니다. 먼저 현장의 컨트롤 타워인 지휘조직의 지휘통제팀은 화재 발생 시 신속하게 정보를 수집하고 각각의 자위소방대원들에게 임무를 지시하는 역할을 합니다. 지휘통제 업무는 누구든 할 수 있지만 일반적으로 주치의나 수간호사, 주임간호사가 맡게 됩니다. 그리고 현장 대응 조직의 비상연락팀은 화재 발생 시 신속하게 자위소방대에게 화재 발생을 알리고 관할 소방서 및 유관기관에 신고하는 역할을 합니다. 현장 대응 조직의 초기소화팀은 소화기와 옥내소화전으로 화재 발생 지점의 초기 진압을 시도하고 자동 소화 설비의 작동을 확인하는 역할을 합니다. 마지막으로 현장 대응 조직의 피난유도팀은 피난로 및 비상구의 위치를 확인 및 확보하고 환자 대피 순서를 파악해 대피 집결지로의 피난유도 및 피난 보조의 역할을 합니다. 만약 병원 인력이 10명 미만인 소규모 의료기관에서는 4개의 팀을 구성하기 어려울 것 같은데요. 이럴 때에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소규모 의료기관에서는 크게 지휘통제팀과 현장 대응팀의 2개 팀으로 구성하고요. 한 명의 대원이 지휘통제팀, 비상연락팀, 초기소화팀, 피난유도팀의 역할 중 2가지 이상의 역할을 수행할 수도 있습니다. 매일 바뀌는 근무별로 배치되는 팀이 바뀔 수 있으므로 기관장은 평상시에 자위소방대 각 대원이 맡아야 하는 역할과 업무를 명확히 명시하고 각 대원들이 근무 전에 숙지할 수 있도록 해야겠습니다. 무엇보다 주어진 업무를 잘 수행할 수 있도록 평상시에 정기적으로 훈련을 하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병원의 자위소방대가 구성되면 평소 각자의 역할을 미리 정하고 담당자는 이를 명확하게 숙지해야 합니다. 정보 수집 업무 지시, 초기 진압 소화전 확인, 피난 유도, 신속 신고. 불 났어요, 불! 간호사님, 불 났어요! 간호사님, 불 났어요, 불이야! 불이야 화재 발생! 현재 시간 10시 5분 인공신장실 3번 구역에서 화재가 발생했습니다. 모두 당황하지 마시고 의료진의 지시에 따라서 침착하게 대피해 주시기 바랍니다. 화재가 발견되면 최초 발견자는 즉시 불이야! 를 여러 번 외쳐서 인공신장실 내 모든 사람들에게 비상 상황임을 알려야 합니다. 그리고 비상연락팀은 즉시 모든 의료진과 환자들에게 화재 상황을 알리고 즉각 대응을 시작해야 합니다. 화재 발생을 인지한 지휘통제팀은 신속하게 자위소방대에게 각자의 임무를 수행하도록 지시하고 감독합니다. 비상연락팀은 신속하게 119에 신고합니다. 동구 전화동에 소재한 울산대학교 병원입니다. 현재 5층 인공신장실에서 화재가 발생하였습니다.
총 58명의 환자와 10명의 의료진이 있습니다. 신속히 출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초기소화팀은 화재 발신기의 스위치를 눌러서 병원 내 비상 경보가 울리도록 하고 소화기를 가지고 와서 화재 발생 지점에 대해서 초기 소화를 시도합니다. 소화기로 초기 진압에 실패하였다면 초기 소화팀은 옥내 소화전을 이용하여 화재 진압을 시도합니다. 소화기는 안전핀을 제거하고 바람을 등진 채 화재가 발생한 지점을 향해 노즐을 조준해야 하며 손잡이 레버를 움켜쥐고 빗자루로 쓸 듯이 충분히 방사합니다. 옥내 소화전은 소화전 함을 열고 호스와 노즐을 화재 발생 지점 가까이 끌고 가서 견고히 잡습니다. 소화전 밸브를 시계 반대 방향으로 돌려서 완전히 개방하고 화재가 발생한 지점을 향해 방수하는데요. 방수 압력이 높기 때문에 노즐을 이동시킬 때에는 2인 1조로 하고 방수구를 꽉 잡아야 합니다. 화재가 인지되면 피난유도팀은 거동이 불가능한 환자와 부축이 필요한 환자 등으로 대피 환자를 분류하고 순차적으로 피난을 유도합니다. 화재나 연기와 가장 가까운 환자나 스스로 대피가 가능한 환자부터 대피시키세요. 화재로 인한 직접적인 위험이 높은 구역에 위치한 환자들이므로 최대한 빠르게 이동시키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거동이 불편하여 부축이 필요한 환자들은 의료진이 도와서 가능한 빠르게 대피시키고 거동이 불가능한 중환자들은 의료진 2인이 매트리스, 이불, 시트 커버 등으로 들 것을 만들어 대피시키거나 여건이 된다면 휠체어를 이용하세요. 침대 시트나 이불, 커튼 등을 이용해서 들 것을 만들어 대피시키는 방법은 우선 환자를 침대에 바로 눕힌 상태에서 침대 시트나 이불, 커튼 등의 머리 부분과 발 부분을 묶은 다음 침대 가장자리로 옮깁니다. 여기에서 바른 매듭 방법은 시트 양쪽 끝을 잡고 X자로 2번 묶어줍니다. 그 후 2인 1조가 되어 매듭한 부분을 잡고 양 다리에 힘을 주고 허리를 편 다음 환자의 다리부터 바닥으로 내려놓습니다. 이때 환자 낙상에 주의해야 합니다. 이후에 의료진 2명 모두 환자의 머리 쪽으로 이동하여 침대포 머리 부분의 양쪽을 각각 잡고 바닥에서 끌어서 이동합니다. 이때 환자의 머리 부분이 바닥에 닿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하겠습니다. 만약 링거 막대를 이용할 수 있다면 머리 쪽 매듭 한 곳에 막대를 통과시켜 한 바퀴 돌린 다음 막대 양쪽을 각각 잡고 바닥에서 끌어서 이동합니다. 마찬가지로 환자의 머리 부분이 바닥에 닿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하겠습니다. 지휘통제팀은 환자에게 필요한 이동용 산소 공급 장치가 정상적으로 작동하는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인공신장실에서 투석 중인 환자가 신속하게 대피하기 위해서 투석기와 동정맥류를 안전하게 분리해야 하는데요. 피난유도팀은 작동 중인 각각의 투석기의 멈춤 버튼을 누르고 투석 라인에 있는 2개의 흰색 클램프 그리고 빨간색, 파란색 클램프를 모두 힘있게 눌러서 잠가주세요. 모든 클램프를 잠근 후에는 투석기와 가까운 쪽의 투석 라인을 가위로 자릅니다. 동정맥류가 아닌 투석 도관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빨간색, 파란색 클램프를 모두 힘있게 눌러서 잠근 후 투석기와 가까운 쪽의 투석 라인을 가위를 이용해 자릅니다. 안전한 장소에 이를 때까지 바늘은 절대 제거하지 않도록 합니다. 대피 시에는 승강기나 에스컬레이터 사용은 피하고 비상 계단을 이용하고 최대한 연기를 마시지 않도록 환자들에게 젖은 수건으로 코와 입을 막도록 지시하며 만약 젖은 수건을 즉시 준비하기 어렵다면 마른 수건이나 손수건, 옷 등으로 대체할 수도 있습니다. 고농도의 유독가스를 한두 모금만 들이마셔도 뇌에 산소 공급이 끊겨 정신을 잃을 수도 있으며 화재 연기는 공기보다 가벼워 위쪽으로 차기 때문에 가능한 최대한 낮은 자세로 대피를 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연기로 시야를 확보하기 힘들 경우에는 손으로 벽을 두드리며 비상문을 찾도록 하고 이때 한쪽 방향으로만 이동해야 방향 감각을 잃지 않고 이동할 수 있습니다. 화재 발생 시 지휘통제팀은 환자들의 대피를 위해 사전에 부착해둔 피난 안내도에 따라서 모든 환자들이 안전하게 화재 장소에서 벗어나 대피했는지 최종 확인을 해야 합니다. 피난 안내도 작성의 권고사항은 크기는 A3 이상으로 하며 상단부 좌측에 굵은 고딕체 46포인트 이상의 흰색으로 피난 안내도라는 제목을 표기하고 건물명과 층수는 상단부 우측에 표기합니다. 피난 안내도에는 현 위치, 비상구, 계단, 승강기 위치,
화재 진압 장비 위치가 표시되어야 하며 피난 동선은 밝은 녹색으로 명확하게 표시해야 하는데요. 현재 위치를 중심으로 양방향 또는 가장 가까운 피난 경로를 표시합니다. 화재 시 피난 요령과 소화기 사용 요령은 중앙부 좌측에 표기하며 범위가 가로폭 대비 25% 이상을 넘어가지 않도록 작성합니다. 전체 바탕색은 노란색 또는 흰색으로 하되 상단의 띠는 적색으로 합니다. 피난 안내도에 표시된 비상구 및 방화문은 평상시 점검과 관리가 중요합니다. 방화문 및 방화 셔터 주위에 물품 적재를 금지하고 피난 통로에 물품 및 장애물 등을 두지 않도록 합니다. 피난 통로와 방화문의 상단에 유도등을 설치하고 정상적으로 작동하는지 수시로 점검합니다. 또한 화재 예방 점검표를 작성해서 사전에 점검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대피 후에는 대피 집결지에서 모든 환자들이 안전하게 대피했는지 인원을 확인하고 출혈, 화상 등의 부상으로 즉시 추가적인 의료 처치가 필요한 환자 또는 기존의 중환자는 다른 의료기관으로의 전원을 준비합니다. 여기서 잠깐! 대피 집결지를 사전에 지정하고 자위소방대원들은 이를 미리 알고 있어야 하는데요. 대피 집결지는 어떻게 결정하면 좋을까요? 화재가 발생한 건물의 구조, 상황 등에 따라서 대피 방법이 다르기 때문에 대피 집결지를 일률적으로 정할 수는 없습니다. 연기가 위로 번지기 때문에 화재 발생 지점 기준과 상관없이 인공신장실이 위치한 층의 같은 층 또는 아래층을 대피 집결지로 정하는 것을 권고하지만 부득이한 경우에는 화재 발생 지점보다 위층으로 대피할 수도 있습니다. 유비무환! 화재를 예방하기 위한 교육과 훈련도 정기적으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모든 의료진이 평소 소화기와 옥내 소화전 사용법을 숙지하고 대피 절차를 반복 훈련해서 실제 상황에서 신속히 대처할 수 있도록 준비하세요. 화재 대응 훈련은 실제 상황에서 환자와 의료진의 소중한 생명을 구하고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중요한 과정입니다. 이번 인공신장실 재난대응훈련 표준교육 동영상을 통해 모든 의료진과 환자들이 안전하게 보호될 수 있도록 치밀하고 확실하게 준비합시다.